대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 패션 센스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매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오늘도. 장대양봉로. 네. 네. 눈에 확 띄네요. 네. 네. 주식 보기만 해도 주식이 막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좀 세심하시고 항상 앵커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네, 같아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연준,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네. 어떻게 연구를 한 거죠?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을 했는데요.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시작 전부터 불안불안했어요. 네,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불안불안하다가 파월 의장이 어차피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계속 국채금리 가지고 이슈가 있으니까 국채금리를 과연 어떻게 언급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은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있었는데도 좀 의도적으로 좀 얘기를 잘 안 했고요. 파월 의장은 그냥 그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스탠스만 계속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경제 재개로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있지만 인플레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그냥 기존 의견을 계속 되풀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장단기 국채를 뭐 샀다 팔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생각을 곰곰이 이제 해봤어요. 네.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 국채 금리가 사실 이 정도의 상승으로 시장을 막 이렇게 나락으로 몰고 가진 않기 때문에 네. 국채 금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그 부분을 또 걱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연준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장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이 2%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4% 정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은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억지로 누르면은 또 이제 그 시장의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또 올라오지 않으면 또 그것도 오히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버냉키 시절부터 옐런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풀었어요. 근데 시장의 마지막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만약에 물가가 올라오지 않고 이제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 버냉키 옐런 시절부터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을 2% 정도에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들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돈을 풀 때 버냉키와 옐런이 풀었던 그 2년, 3년간의 그런 기간 동안보다 네. 그 이번에 지금 한 1년, 뭐 한 달? 뭐 그 정도의 돈을 푸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온다면 네.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풀 만큼 다 풀었고 그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금리는 낮출 만큼 낮췄고 버냉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출 만한 어느 정도의 그런 또 그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파월은 그걸 이어받았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더 이상의 하단도 없고 돈도 지금 풀 만큼 다 풀었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어떤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와 준다면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거나 이러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건드리면 파월도 그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채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부분을 이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 보면 구리 가격은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하지만 다른 부분 쪽에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채권 금리는 올랐는데요. 채권 금리는 어떤 시장의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채권 금리는 올랐지만 사실 상품 가격들은 오르지 않은 거죠. 어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파월이 생각한 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품 가격, 곡물 가격들도 보면 좀 안정화돼 있고, 뭐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갖고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구리 가격이 같이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왔으면 조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되게 적절하게 잘 해서 지금 시장을 봉합한 것 같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아마 파월 의장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제 생각에는 곧 안정으로 갈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장 오전에 조금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생각보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시아 시장은 사실 굉장히 오전에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파월이 의도한 대로 국채금리대로 가고,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가 만약에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시장은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국채금리대로 오르고 그리고 주가까지 좀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게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게 아닐까. 지금 네.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줬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장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발언은 중순에 있는 FOMC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포지션 트위스트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 정도 수준 1.5, 1.6 요 정도 수준에서는 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을 대신에 이제 파월 의장은 한마디 더 한 게,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보고 있다. 다만 난 그것만 보고 있지 않고 다른 것도 다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뭐 내 생각대로 잘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멀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고용이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국채 금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FOMC 회의가 얼마 후에 있으니까, 근데 그 FOMC를 하기 전에 2주 동안에는 네. 그 FOMC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통화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네. 오늘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조금 뭐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네. 우리 미증시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네. 좀 멀미났어요, 아침에. 예, 아침에 떨어져서 네. 굉장히 긴장하고 봤고요. 중국 증시가 열리는, 또 중국 증시도 요즘에는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가 또 열릴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좀 초반에는 조금 긴장하고 봤는데요. 이제 중국 네. 증시가 열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좀 반등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끝났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 네. 환율도 처음에는 상승해서 시작했었는데 네. 상승이 시작돼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환율도 급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연기금의 매도세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게 그치질 않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요즘에 조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주식들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걸 늘린다라고 해서 지금 연기금들이 끝도 없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좀 그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선물은 뭐 소폭이지만 조금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좀 시장이 그래도 여기서 많이 내릴 만큼 내렸고요. 봉을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 60일선에서 지금 조금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단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면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은 뭐 등락이 좀 심해요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게 까딱하면 손절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따라잡으면 급락하고 이걸 지금 흐름을 역으로 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손절할 때도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시 이제 시장이 또 괜찮으면 또 이제 또 잡아줘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금 승자거든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손실이 나지 않는데 이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서 잡으면 내려가고 내려가서 지금 팔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시장에서 매매 매수를 좀 줄이고 좀 약간 편안하게 조금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안정감을 갖고 지금 시장은 거의 이제 그 조정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당장 내일 모레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식이 빠지진 않아요. 예전에도 그 유럽에서 그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을 이제 탈퇴할 때도 그 탈퇴하는 날 결정된 국민 투표를 할 때 그날 이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주식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정도의 흔들림에 그쳤고 다시 또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을 때 뭐 영원히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주식이 굉장히 혼란으로 갈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또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주고 조정을 줬던 그냥 하나의 이유로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을 뭐 하락으로 튼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팔고 손해보고 다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을 점점 어려워지니까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비중을 좀 줄이긴 줄이되 좀 상황들을 보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